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월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이경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그 새해 첫날인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이제 신년사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TV 생중계로 이제 발표가 이제 됐는데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 담긴 그 대국민 메시지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 좀 논평부터 부탁을 드려볼까요? 기대를 하고 좋은 말씀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봤는데요. 솔직히 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들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노동, 교육, 연금이 3대 개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처음부터 그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후보 시절부터 아니면은 인수위 때부터 이런 부분을 외치셨는지 그런 과정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파업 이후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에 갑자기 지지율이 강경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메시지가 이렇게 3대 개혁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노동자를 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해드리면은 전체 물론 귀족 강성 노조는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 그리고 그럼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10%도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족 강성 노동자들 이런 노조를 때려잡는다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때려잡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노동 시장 전체가 그러면 좋아지는 것이냐, 정말 개혁되는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한 의문점은 좀 솔직히 남습니다. 그런 것도 남고요. 그리고 솔직히 노동 시간이라든지 연봉 개혁을 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뿐만 아니고 경제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으셨어요. 한마디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 좀 아쉬웠던 부분, 대통령한테 우리가 이번에 이제 북한의 강경 대응,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강경 대응으로만 말로만 하는 강경 대응 우리나라에 맞는 것이냐라는 국민 불안감, 안보 불안인데 이런 불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고 또 12구 참사에 대해서 이제 2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민이 이 2가지는 질문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대통령의 언급을 아마 듣고 싶으셨을 건데 전혀 없으셨다라는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어제 그 신년사 중에서 북한 무인기가 이제 그 지난주에 그 도발이 있었을 때 그때 확전, 응징 이런 이제 그 대통령의 언어에 대해서 이제 그 주변에 이야기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럼에도 어제 또 확고한 그런 의지를 보인 거 보면 그 대북 그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인 거는 이제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당번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평을 좀 쓰기는 했었는데요. 좀 솔직히 많은 국민들이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을 저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안보 문제는 여야가 특별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쟁이 진짜 일어날 것 같다, 두렵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또 청년들, 남성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글, 이런 비슷한 어조의 글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왜 우리가 NSC를 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우리 야당 입장에서 하기는 했는데 정부 내에서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차근차근하게 그러니까 즉각적인 대응이 아니고 좀 체계적인 대응을 해주셨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신년 기자회견이 없었던 점은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글쎄요. 지금 신년 기자회견이 이미 한 언론 보도하고 인터뷰를 한 마당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신년 기자회견, 첫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신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의 일부 조금 그런 달라진 점을 빼고는 정말 유일한 대통령이 아닌가. 한마디로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도 했었고요. 그 전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도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전두환 대통령 때만 신년 기자회견이 없었는데요. 왜 그런 역사, 퇴행하는 역사를 왜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상당히 이번 있습니다. 그 신년사가 그 신년 기자회견을 가름한 것이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새해 첫 일정으로 그 전직 대통령들을 찾았습니다. 어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했고요. 오늘은 그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이걸 그 검찰 수사를 앞두고 당내 통합하는 행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연초잖아요. 그 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검찰 조사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굳이 그것은 어떤 프레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면은 검찰이 지금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역을 돌면서 그전에도 이제 민생행보를 하긴 했었지만 지역 일정을 돌면서 지금 민생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챙겨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도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언급하셨지만 네. 소환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리스크니 검찰 조사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다르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의혹은 그냥 프레임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지금 전국 돌면서 민생 경청 투어를 하고 있죠. 네. 주로 그 어떤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그 많이 하고 있을까요? 우선 오늘은 부산이었고요. 그 전에 이제 광주라든지 강원, 세종을 먼저 충청권을 가장 먼저 이렇게 갔었는데요. 우선은 지역마다 말씀하시는 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시죠. 그렇겠죠. 어느 네. 지역에서는 왜 이렇게 무르게 하느냐라는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좀 민생을 더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현재 정부 여당이 챙기지 못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저희가 듣고 이런 정보 같은 것을 다 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야당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계획을 세우는데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뭐 지금도 아직 그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 더 낮게 한창 계속 낮게 나오던 당시에도 그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였어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쓴소리들이 좀 나왔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지율에 대해서는 쓴소리가 가는 데마다 나오기는 하죠. 솔직히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지율이 상당히 뭐 많이 튀게끔 나온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이렇게 정치 고관여층, 특히 이제 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여론조사 내부까지도 보잖아요. 근데 제 질문은 그 사실은 여론조사가 본질은 아니고요. 맞아요. 근데 민주당에 제가 대한 국민들의 쓴소리는 어떤 부분인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우리가 그 국정조사 진행되는 과정과 네. 그리고 사면 요구를 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사면 요구, 이게 뭐 일의 순서에 대해서 많은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도, 그러니까 최근에는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일하는 속도와 일하는 처리의 순서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이 앞으로 뭔가 잘 이게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조율을 잘 하면서 나간다면은 좀 더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여론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신 분들이 상당히 훨씬 더 많았다라는 점은 저도 이제 제 위치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는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검찰에 출두를 할 예정인데 어떤 해명을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기소가 예정이 돼 있다 이런 관측이 높은데요. 자,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볼까 하는데 이후 그 진행이 될 검찰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리고 당내 비명계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1월 둘째 주에는 소환 조사의 그 뭐 날짜를
해서 하겠다라는 다음 주가 되겠네요. 얘기, 네. 네, 뭐 다음 주나 1월 둘째 주 정도, 중순 정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요. 그런데 지금 뭐 비명계라고 해서 말씀 주셨던 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169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명계라고 해서 언론에서 이제 반대 입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뭐 나가서 소환을 받으라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5손가락 안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비명계가 마치 50%는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뭐 대장동이 있었고 이번에 성남 FC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수사가 160명 검사들이 1년 넘게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희도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비공식적으로도 알아보고 있는데 나온 것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 성남 FC로 갑자기 요즘에 이제 좀 시선이 돌려졌는데 네. 그럼 지금까지 뭐 불법적인 부분이 뭐가 하나라도 나온 게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도 무혐의가 받았던 부분이다라는 점은 이것은 이제 사실적인 팩트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내부에서는 그렇게 비명계의 일부 그러니까 5손가락 안에 들었던 분들이 발언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또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정말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또 그 역공으로 들고 있는 카드가 이제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인데요. 윤 대통령은 수년 동안 이제 뭐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미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화력을 김건희 여사 특검에 지금 이제 집중하고 많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의 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 입장은 어떤 건가요? 만약에 검사가 수사를 안 하게 못한다면은 특검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뭐 1차 주가 조작, 우리가 주가 조작 시기가 1차와 2차로 이렇게 좀 크게 나눌 수는 있는데 1차 시기 중간에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손해를 보고 팔았다라고 했는데 사실관계가 아예 틀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들이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공판장에서 그러니까 그 검사가 직접 입으로 통정거래라든지 불법적인 주가 조작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장모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400회가 이상 넘게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소환 조사뿐만 아니고 서면 조사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탈탈 터는 식으로 뭐 수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보통 검사가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언론에서요. 어느 지검에서 수사했는지 저희가 다 압니다. 국민들께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느 지검에서 누가 수사했는지 우리가 정보 하나라도 있는 게 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면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들께 정확하게 주셔야 하는 것도 대통령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그 여야 대치 아직도 팽팽한 것 같습니다. 당장 그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놓고 민주당이 1월 9일부터 그리고 국민의힘은 설 연휴 이후 이렇게 입장차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소환 시기에 방탄국회를 열어줄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여당의 입장이고요. 방탄국회로 비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번에 그 국회가 다시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 보시면은 일몰 법안에 대해서 처리입니다. 네. 법안이 일몰됐다라는 것은 작년 31일 날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법안 처리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이것을 시급하게 우리가 다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남아있는 임시회 내에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상식적인 선에서 빨리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뭐 국민의힘이 말한 것처럼 구정 지나서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일몰 법안 처리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또 이재명 방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정말 입이 아프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환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히려 그런 그 일몰 법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생 법안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이제 국정조사 이제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제 그 의견이 이제 갈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그 덧붙여서 증인 채택까지 이제 충돌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조사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보기에는 진상 규명보다는 이 정쟁에 그 계속 이것도 이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가족들을 상대로 같은 편이네, 민주당과 같은 편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가족은요, 민주당과 같은 편이 아닙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무슨 편으로 나누는 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점 꼭 꼬집고 싶고요. 증인 채택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면은요, 유가족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이 분명히 다 막힘없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보고서를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 기관에서 보고서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까지 나왔던 팩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이번에 지금 수사를 좀 지켜보자.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특수 수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달이 넘도록 정말로 이렇게 책임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정부 기관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정쟁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책임감 있게 이것을 좀 국민께서 불편하지 않게, 여론조사만 봐도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전혀 없게끔 증인 채택도 잘 하시고, 정부 기관에 대한 증인 채택이기 때문에요. 뭐 보고서 같은 것도 지금 야당에서는 보고서가 제일 나오지 않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함 없이 해줘야 되는 것이 정치뿐만 아니고 이거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 지금 이제 그 정치 한복판에서 이제 그 바라보고 계신데, 바깥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민주당이, 현재 민주당이 기존의 민주당 다음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또 아픈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제시했던 그 가치와 비전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런 그 목소리인데요. 올해 그 2023년에 민주당이 민주당 다음을 다시 찾아오고 회복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그러니까 의석수가 5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민생 예산을 조금 더 챙기겠다라고 협치하고자 했던 것이 야당이었었고요. 또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이거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야당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국정조사가 얘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그때 발의만 해놓고 이게 진행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전반적으로 이것은 좀 빨리 가야 된다, 아니면 이것을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내부에서 이것저것 계산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는 내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 내부가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좀 강경하게 대응하고 강경하게 추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2가지입니다. 국정조사와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동안 대변인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전화 연결로 출연을 많이 네네. 해주셨는데 전곡을 컥 찌르는 그런 대화로 좀 많이 저희들이 인상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네. 또 호평을 또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최고위원 선거에서 그 주체적인 청년 정치인을 역설하던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청년 정치인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동료 청년 정치인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올해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듣고 싶거든요. 네. 우선은 뭐 호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강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께는 칭찬을 많이 받고요.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되게 험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뭐 정치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요. 또 그렇게 생각을 대변인의 하고요. 숙명 아닐까요? 네, 네. 어쩔 때는 그래 제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까 저런 말씀도 듣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청년이라고 한다면 제가 2018년도에 상근부대로 와서 그때 총선을 한번 지나가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청년 정치인이 저는 첫 번째로는 본인들이 물론 모두 다 왜 정치를 하는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민주당 내에 약간 좀 지지를 많이 받는 그런 다선 의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옆에서 그분들의 영향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한결같이 무엇을 하기 위함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당과 본인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취재한 이후에 좀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간혹가다 청년 정치인들이 네. 취재하지 않고 발언하는 경우를 저희가 모니터링하다 보면 간혹가다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계획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 있고 이제 저도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몇 수년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 우리 이제 선거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민주당이 무조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왜 민주당을 또 선택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좀 강인한 민주당이 되도록 작은 역할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저의 올해 목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yes, or no로 듣겠습니다. 대답은. 내년 그 총선에 출마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100% 예스입니다. 아,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에게 새 전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